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3단원 공간과 입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쌓은 모양과 쌓기나무의 개수를 알아볼까요? 수학책 56쪽, 57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번, 지혜네 반 친구들은 수학 체험전에서 쌓기나무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지혜네 모든 친구들은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여러 방향에서 보고 체험활동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각각 다른 방향에서 본 모양을 그려보고 비교해 보세요. 지금 그림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방향에서 쌓기나무를 살펴보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준기의 입장에서 본 모양을 그려볼까요? 준기는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보이는 면을 한번 색칠을 해볼까요? 먼저 이 면이 전체가 보일 것 같네요. 여러분도 지금 색칠해보세요. 또 이 면도 보이겠네요. 또 어디가 보일까요? 네, 여기도 보이겠네요. 그래서 준기는 이렇게 하늘색으로 색칠한 면들이 보이겠네요. 그러면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는데 왼쪽 하단에 붙여서 그려볼까요?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은 이 위에 있는 것까지 그려야 하니까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은 이제 하나만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만 옆으로 그려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쌓기나무를 하나씩 표현해보면 이제 준기가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연수를 하기 전에 보영이를 먼저 살펴볼까요? 보영이는 이쪽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먼저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보이겠네요. 여러분도 색칠해보세요. 또 보영이가 보이는 부분을 색칠해보면 이 부분도 보영이가 보이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색칠한 부분들을 합쳐보면 보영이가 본 것도 왼쪽 하단에 붙여서 표시해볼까요? 먼저 2개, 그리고 하나가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3개,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튀어나와 있지만 여기에 모양을 그릴 때에는 이게 티가 나지가 않죠. 그냥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완성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쌓기나무를 하나씩 표현해보면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연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연수는 지금 이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거는 준기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랑 서로 마주보고 있는 방향이죠. 그래서 연수가 바라보는 모양을 그려보면 연수 입장에서는 왼쪽에 이 한 칸짜리가 왼쪽으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칸짜리가 왼쪽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3층짜리가 나와서 이렇게 3층짜리 그리고 마지막에 2층짜리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2층짜리가 있겠네요. 그리고 쌓기나무를 하나씩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지금 준기와 연수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준기가 바라보는 모양과 연수가 바라보는 모양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는 슬기가 바라보는 모양을 그려볼까요? 슬기는 이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금 보영이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슬기의 입장에서는 왼쪽이 이쪽이죠. 그런데 이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3층까지 있는 것이 왼쪽이 되고 그리고 2층까지 있는 것은 오른쪽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왼쪽이 3층까지이고 그 옆에 2층짜리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5 방향에서 본 모양을 모두 알아야만 쌓은 모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지금 준기와 연수가 바라보고 있는 모양은 어때요? 서로 뒤집으면 서로 같은 모양이에요. 마찬가지로 보영이와 슬기도 이 모양을 서로 뒤집으면 서로 같은 모양이죠. 이 가운데로 접는다고 생각해보면 뒤집으면 서로 같은 모양이 돼요. 그래서 준기와 연수의 모양은 뒤집으면 같다. 여러분도 적어보세요. 또 보영이와 슬기가 본 모양도 뒤집으면 같다. 그러니까 굳이 5 방향에서 본 모양을 모두 알 필요가 없어요. 뒤집어서 같은 모양인 경우에는 한 방향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림을 살펴보면 먼저 지혜는 위에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모양은 필요해요. 그래서 지혜가 바라본 모양은 필요하고 준기와 연수는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래서 뒤집으면 서로 같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연수가 바라보고 있는 그림은 사용하지 않고 준기가 바라보고 있는 모양만 사용해 봅시다. 그리고 보영이와 슬기도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사용하지 않고 보영이 것만 사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준기가 바라보는 방향을 우리가 앞으로 앞 방향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보영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방향은 오른쪽 옆에서 본 모양을 이제 옆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뒤집으면 같아지는 것들을 제외하고 이제는 준기가 바라보던 앞, 그리고 보영이가 바라보던 옆, 그리고 위, 이렇게 이 앞, 옆, 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살펴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위에서 살펴볼 때 보이는 면들을 한번 색칠해 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부터 옆으로 2개, 또 이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 더 옆으로 간 다음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앞을 살펴볼까요? 앞에서 살펴보면 보이는 면들을 색칠을 해봅시다. 표현해보면 이제 여기가 이쪽으로 오겠네요. 2층까지 있고 그 옆은 3층까지 있고 그 다음은 1층까지만 있죠? 그래서 1층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면들을 색칠해 볼까요? 그러면 왼쪽이 이쪽이 되고 그래서 왼쪽이 2층까지 있고 그 옆에 3층까지 있고 그리고 이 튀어나온 부분은 그냥 3층의 1층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옆에서 바라본 모양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쌓기나무를 쌓아서 이렇게 위, 앞, 옆에서 이런 모양으로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1층에 4개를 쌓고 또 이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그 위에 4개 그리고 이쪽에 하나가 있네요. 이것을 위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런 모양이 되니까 우리가 찾은 모양과 서로 같네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본 모양을 살펴보면 역시 우리가 살펴본 모양과 똑같네요. 그리고 옆에서 본 모양, 오른쪽 옆에서 본 모양도 살펴볼까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옆에서 본 모양도 서로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있네요. 여러분 56쪽 맨 위에다가 한번 적어주세요. 오늘 공부하고 있는 것은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으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57쪽으로 넘어가서 2번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요? 2번,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입니다. 쌓은 모양과 쌓기나무의 개수를 알아봅시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쌓기나무를 쌓아볼까요? 먼저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양이 우선은 아래에 있어야 그 위로 쌓을 수 있을 테니까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양을 먼저 그려보고 그 다음은 앞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모양인데 지금 1층은 3개가 맞는데 2층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2층에 이렇게 하나를 채워주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네요. 그 다음은 옆에서 바라볼까요? 옆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양이 되어서 지금 주어져 있는 그림이랑 서로 똑같네요. 그래서 똑같은 모양으로 쌓는 데는 1층에 4개, 2층에 하나 이렇게 해서 5개의 쌓기나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내가 쌓은 모양과 친구가 쌓은 모양을 비교해 보세요. 아마 누가 쌓아도 모양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모두 같다. 그러면 똑같은 모양으로 쌓는데 필요한 쌓기나무 개수는 몇 개인가요? 1층에 4개, 2층에 1개, 그래서 5개가 필요했었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위, 앞, 옆에 그림이 나와 있으면 언제나 모두 모양이 똑같을지 3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3번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입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먼저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쌓기나무를 한번 쌓아볼까요? 먼저 위에서 쌓은 모양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네모가 서로 붙어 있네요. 1층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이 위에도 이런 모습을 쌓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1층을 쌓아보고 우리 미리 여러 개 한번 미리 쌓아볼까요? 그 다음 이것을 앞에서 보았을 때에도 4개가 서로 연속되어 있어야 되니까 2층에 2개를 더 쌓아 보는데 이때 이렇게 2개를 더 쌓아도 되고 이렇게 2개를 더 쌓아도 되겠네요. 앞에서 보았을 때는 4개가 서로 붙어 있네요. 또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도 쌓아 볼 수 있고 이렇게 쌓아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쌓아도 앞에서 보았을 때는 서로 모양이 같네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보았을 때를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옆에서 보았을 때를 살펴보니까 이 2개는 그림에 나와 있는 모양과 똑같은데 나머지 2개는 서로 다르네요. 그러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층에 하나씩 더 쌓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하나를 쌓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옆모습을 보았을 때 같은 모양으로 보이겠네요. 또 나머지 하나도 2층에 더 쌓아보면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 더 이렇게 쌓을 수도 있겠네요. 이래도 옆모습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그림과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쌓기나무의 개수를 확인해 보니까 밑에는 모두 4개씩인데 이 2개는 2개씩 2층에 있으니까 총 6개. 그 다음 것은 2층에 3개가 있으니까 총 7개. 그 다음 것은 2층에도 4개가 있으니까 총 8개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 앞, 옆에 모양이 똑같더라도 나올 수 있는 쌓기나무의 모양은 다양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모양들로 쌓을 수 있었죠. 그러면 내가 쌓은 모양과 친구가 쌓은 모양을 비교해보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모양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똑같은 모양으로 쌓는데 필요한 쌓기나무는 몇 개인가요? 아까 전에 생각했었죠? 1층에는 4개씩 있는데 얘는 2개 있어서 6개, 얘는 3개 있으니까 7개, 또 얘는 2층에도 4개가 있으니까 8개, 그래서 6개에서 8개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쌓은 모양을 정확하게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숨어있는 부분이 몇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숨어있는 부분에 쌓기나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수를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숨어있는 부분에 쌓기나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수를 적는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개수를 적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쌓은 모양과 쌓기나무의 개수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수학 익힘책 38, 39쪽을 한번 해결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